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꺽정과 장길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꺽정은 명령 17년 황해도에서 활약하였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 큰 길이 막힐 지경이 이를 정도로 강력한 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회 지배 계급인 양반들의 독살로 농촌이 극도로 피폐해져서 농민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방종한 생활은 백성들이 피하땀을 짜고 가족을 벗기는 듯한 처치를 벌였습니다. 그 후로도 전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가증한 생활은 그대로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고 시정하자는 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정의 법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핑계로 조정 신하들은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백성에 대한 고절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군력, 부역 등 노력을 제공해야 하였으며 재반 세금과 국경 수비, 수사리 등등은 농촌 사회를 거의 붕괴 직전에 여기까지 몰아놨습니다. 이런 농촌 피폐 현상은 자연히 도둑들의 발화를 더 부채질하였습니다. 지역이면 4, 5명, 많으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도의 부자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재산을 털어가곤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집단이 하게도 대적 임꺽정이었습니다. 임꺽정은 양주 백정의 아들로 불평 혼자 무리배들을 교합하여 일대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임꺽정의 청석군을 근거지로 항해도와 평안도를 물론 그 경기도까지 출마하였습니다. 그는 항해감사님 평안감사가 나라에 바치는 진상문을 털기도 하고 감사의 친척을 가장하여 수령들이 부를 축제한 재산을 뺏었습니다. 임꺽정이 힘이 장사했습니다. 그는 아마 도적들뿐만 아니라 수백 년 이래로 장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가는 힘의 소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임꺽정이 10여 명의 의형제를 모아서 그 휘하에 두령을 삼았습니다. 그 두령 가운데 하나가 체포되어 안상옥에 갇혀있을 때의 일입니다. 임꺽정 그 아우를 구하라고 어물장사로 변장하여 짐 10개를 꾸려 집 밑바닥에 병장기를 넣고 그 대만 마르는 어물을 넣어 의장하고 10여 명이 한산길을 떠났습니다. 파주와 과양 경계에 있는 해음령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흰속을 찢은 동이만 수상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길가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짐을 벗어놓고 가거라. 그야말로 도둑놈을 향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이런 걸 웃으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왜 빨리 짐들을 벗어놓지 못하냐 하고는 그 가운데 제일 큰 칼을 손에 든 이인이 광화문을 쳤습니다. 걱정은 걱정이는 같이 가던 일행에서 눈치를 하여 짐을 벗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고스란한 드라마니 이 행동에 못맞대가면서 금방이라도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걱정에게 눈썹 지점을 벗고는 하고 짐을 벗어놨습니다. 도적들이 이쪽에서 고문고문 짐을 벗어놓은 것을 보고는 크게 기쁜 모양으로 크게 웃으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 임꺽정은 큰 짐짝들을 두 목을 한 대에 얽어 동에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음성을 낮춰가지고 힘들 개까지 옮겨다 드리게 될까 하니 그 중에서 기수인 던자가 시키지 않는 짓 그만하 빨리들 내빼지 못하느냐 하고 오래갈 때 정의는 짐들을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10사람 모으고 짐을 2개로 포개 만든 큰 짐짝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앞으로
걸어가니 그대의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더니 손에 쥔 칼들을 내버리고 수십 명이 한꺼번에 땅에 엎드렸다. 장사를 몰라봤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걱정이 웃으면서 보루가 한 일이니 그만들 일어나 라고 그들을 용서하였다. 아침에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 무리는 경기에서 항해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든지 임꺽정이 출몰했던 것을 알고 관건들이 잡으러 가는 이 지역 아장과 백성들이 결탁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줘 몸을 숨겼다 한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원래 선장을 보내어 엠탐하게 하였다. 그 움직임이 기상천외했다. 이때 임꺽정 우리들은 일부러 밑으로 거꾸로 신고 다녔다. 이를 보고 만약 책이 서굴로 들어가면 나갔다 하고 나가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선장관이 고산에서 그 자취를 발견한 책이 이미 나간 줄 알고 바로 들어오는데 책이 뒤에서 쏘아 죽인 일도 있었다. 임꺽정이 이것을 고석정에 응거했다고 하며 뒤에 사람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서 정렬을 짓고 고석정이라고 하였다. 이런 임꺽정 우리가 계속 행행하면서 조정은 이들을 사고려 여러 사람을 벌였다. 횡복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남치군을 통파사로 삼아 재령의 진을 치고 머물게 했다. 이때 임꺽정이 이끄는 무리들은 부산에 들어가 험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남치군은 안 맞는 변사를 모아 산을 에워싸고 한 사람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임꺽정이 이끄는 무리 가운데 서름이라는 자가 있었다. 서름은 번뜩이는 기지로 임꺽정 무리의 모사를 활동하였다.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영년 서름은 생각했다. 강건이 이렇게 산을 막고 있으니 우리들도 어쩔 수 없게 됐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름이 내린 결론은 혼자서 몰래 강건에게 통하는 것이었다. 임꺽정 측에서는 본다면 배신이었다. 그러나 서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배반을 택하였다. 서름의 퇴항으로 강건 측의 도발 작전을 가속도로가 붙었다. 서름을 넣으시어 임꺽정과 함께 있던 대부분이 도적들을 유인하여 대부분 사살했다. 이젠 임꺽정 혼자만 나왔다. 임꺽정 강건을 비협에 선종을 헤매다가 마침 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숨어 들어갔다. 집에는 노포가 혼자 살고 있었다. 임꺽정은 노포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여 임꺽정이 달아났다고 외치라고 하였다. 내가 그 비외치며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노파에게 말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노파는 임꺽정이 시키는 대로 외치며 집 밖으로 나갔다. 도적에 달아났다. 이때 임꺽정은 강건으로 변장하고는 노파의 뒤를 따라 나가 도망갔다. 노파의 외침을 들은 강건 모두 적이 달아났다고 판단하여 이리저리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임꺽정을 찾았다. 강건들과 함께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던 임꺽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강건이 무리들보다 먼저 뒤처지면서 갑자기 병에서 좀 더 치료하겠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병이 생겼다고 누워서 치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임꺽정의 행동을 지켜본 자가 임꺽정을 지목하여 다시 추격하였다. 이때 먼 발치에서 찐 남친과 함께 추격전을 지켜보던 서름이 소리쳤다. 적이다. 그토록 믿고 행적전을 지내던 서름이 임꺽정의 세월을 부른 것이다. 강건의 활약에 약 3년간 경기와 항해 지역을 항해하는 도적 임꺽정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장길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장길산은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경적이 상단법으로 알려진 형들었던 임꺽정과는 달리 실록에는 습정이 잡으라는 명을 내린 걸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괴랄 수준입니다. 다만 조선시대에 활동한 범죄자들을 수사한 기록인
기록에는 정일선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도 성호 사설에서 정일선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정일선이 알려진 행적이 적은 점이나 300km적인 한글적 임금국정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정일선이 주요 활동 지역이 조선의 변명들 중에서도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던 지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이 교류가 꾸준했던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는 교류가 드문 시기였습니다. 그런 러시아와 국경을 맞던 지역이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방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고강이 직접 제표를 낼 정도였으니 나라를 집어넣었을 정도로 큰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안교실록 기준으로 정일선에 대한 얘기는 3번 나오는데 숙종 18년과 숙종 23년의 기사입니다. 18년 기사는 정일선을 놓친 영덕 현감을 골조라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운보 정도론가 엮이는 23년 기사는 그 수술을 아득히 나와서고 있습니다. 날이 저문 뒤에 이절, 유선기 등이 상변하기를 어느 날 이영창의 이절이 집에 와서 참에서 갑자기 묻기를 근데 그대가 장사진 땅을 얻으라고 한다면 우리 스승을 가서 보는 것이 그리고 정일선이 무리들과 결탁하고 또 이른바 지인인 정채 두 사람을 먼저 우리나라를 평정하여 정성을 왕으로 세운 뒤 전국을 공격하여 세상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임금이 또 국청에 하교하기를 국적 정길선은 날래고 사납기로 견줄 데가 없다. 이런 여러 도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변성하고 있다.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진발하여 체포하라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다. 역시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진실함을 관찰하니 더욱 통탄스럽다. 이러 도의에 단단히 달라서 경계하여 있는 곳을 상세하게 정탐하게 하라. 별도로 군사를 징발해서 체포하여 뒷날이 의심을 없애는 것도 원론을 알아도록 하라. 국정에서 주인 이영창을 다시 추문하자. 말을 병행해서 공사를 바쳤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이 형징이 윤두서, 윤창서와 같이 찾아왔기에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삼단의 집으로 갔더니 삼단의 아들 그들과 심단의 집으로 갔더니 심단의 아들 심득천과 윤두서가 은전을 후하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김춘택과는 원한을 맺었으므로 그가 반드시 죄를 꾸며 해치려 할 것이다. 그대가 모름지게 상세하게 엿보고 탐지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득천이 죽은 뒤에 가까이서 윤성기 이절과 서로 친밀했던 심당과 윤두서 등에 말하였습니다. 윤창사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 일찍이 한국을 도모하다가 위배에 당하였다. 이들을 틀림없이 불량한 일을 할 것이다. 그대가 모름지기 잘 처리하라 하였다. 다음년 수일기에 가서 이절 등을 보니 우리가 이 어지럼을 틈타 일어나려고 이미 군장과 마표를 갖췄다 하면서 내어 보임으로 즉시 그 말을 심단 등에 말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손수 쓴 필적을 얻은 연후에 착실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김경은 개국 충신이란 말을 들어서 알고 돌아가 윤두서의 무리에게 보이니 이 형징이 인하여 해상의 정씨 성을 가진 자가 옥묘 청학 제환경 등 및 삼강산이란 말을 지어내고 또 신거는 원과 인성에 관한 말과 청길성과 관계를 맺은 상황과
애인이 소를 타는 상황을 지어내어 그것을 이리저리 무리를 속이고 위협되게 하였다. 일려와 해일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서로 아른타였다. 풍렬이 이른바 중이란 것을 병자해서 말하고 이러저리 이름과 다른 지역의 이름을 다루는 해일에게 배웠다. 다루는 자신이 지어낸 것이었으며 묘지라는 이름도 자신이 지어내어 이적 등에게 보여 세력이 확대됨을 보이려고 했다. 지난날이 거의 초선 과연 명수사 이영진 제인과의 약속을 매우 굳게 하였다. 또 은하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마 고하지 못했다. 정감내게 등장하는 정신인이 응급되고 마음제를 되었고 중국을 공격하고 온갖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다. 정작 장길서의 그런 자력자 수준에 가깝다. 일명하고 규모 있는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을 알 수 있지만 딱 그 정도 사실 사건을 했거든 장길선을 끌어들여서 상대의 파벌을 어완천지 사건에 가깝다. 조선의 북적 끝인 변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황급국 안에서는 장길선이 건드린 무리들이 규모를 가리켜 말을 탄 병사 5,000명과 걸어다니며 싸우는 보병 1,000여 명이 있었다. 라는 기록만 남아있다. 이상 임꺽정과 장길산 도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